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갈 행복한 내 인생입니다. 나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며느리 비위를 맞추며 눈치를 보는데도 며느리와 잘 지내는 게 너무 힘든데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어렵지 않게 며느리와 다정하게 잘 지내는 친구나 이웃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며느리와 잘 지내려면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며느리와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고 싶은 분들께 며느리와 잘 지내는 시어머니들이 절대 하지 않는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아들도 챙기고 싶고 며느리도 도와주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은 그 따뜻한 마음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진짜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리 약속 없이는 갑작스럽게 아들 집을 방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시어머니들이 아들 집에 가는 것은 사실 대접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지요. 맞벌이 하느라 밥도 잘 못 챙겨 먹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챙겨주거나 때론 손주가 보고 싶어서 좋은 마음으로 갑니다. 돕고 싶고 또는 보고 싶은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현관문을 열며 나를 맞는 며느리 표정이 떨떠름하면 아무리 어른이지만 시어머니인 나도 마음이 썩 좋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마음으로 놀러간 처음 마음과는 달리 며느리를 바라보는 나의 표정도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자마자 시작부터 이렇다면 이날의 만남이 서로에게 좋게 남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준비되지 않은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라도 되어 있지 않다면 더욱 그렇겠지요. 시어머니의 방문이라서 표정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방문이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잘 지내는 시어머니는 방문 전에 미리 연락해서 약속을 잡고 아들 집에 방문합니다. 지금껏 내 분신과 다름없던 아들 집에 약속까지 하며 가야 하나 서글퍼하지 마세요.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그곳은 내 아들 집이기도 하지만 사돈이 키운 남의 딸이 사는 집이기도 하니까요. 두 번째로는 며느리가 부탁하지 않은 반찬은 만들어다 주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에 좋은 반찬을 챙겨주는 것은 정말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반찬을 만드는 일은 힘이 들고 돈도 많이 드는 일이니까요. 평생 내 반찬 먹으며 입맛이 길들여진 내 아들이 먹을 생각을 하면서 아픈 허리 두들겨가며 좋은 재료로 만든 후에 가져가는 것조차도 아들 내외가 바쁠까봐 직접 가져다 주기까지 합니다. 혹시 며느리가 불편해할까 걱정되어 경비실에 반찬만 맡기고 서둘러 집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지요. 아무리 자식 사랑으로 고마움이나 감사를 기대하고 만들어다 준 것은 아닐지라도 그리 힘들여 만들어준 반찬에 대해서 돌아오는 말이 감사하다, 고맙다가 아니라 엄마 다음에는 반찬 가져다 주지 마세요. 와이프가 부담스럽대. 라는 말을 듣는다면 내 마음은 허탈과 서운함을 넘어서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싹틀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한 감정이지요.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의 반찬이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집에서 밥을 거의 먹지 않아 냉장고에 쌓여가는 반찬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부담일 수도 있지요. 어떻게 다 먹지? 버리게 되면 죄송한데.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결국 아들 내외가 부탁도 하지 않은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는 것은 시어머니인 나는 괜한 고생을 사서 하며 내 마음에 멍만 남기는 일이 되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잘 지내는 시어머니가 절대 하지 않는 두 번째는 바로 며느리가 부탁하지 않은 반찬은 절대 해다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며느리가 하는 육아나 집안일에 대해 며느리가 묻지도 않은 조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험에서 나온 조언은 정말 소중하죠. 그리고 손주에 대한 사랑은 말로 다 못할 만큼 크고요. 그래서 손주와 내 아들과 며느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아들이나 며느리 모두 이제는 성인이기에 나의 조언이 아니라 간섭이라 여겨지기 십상입니다. 간섭이라 여겨진다면 결국 며느리는 나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조언의 목적은 지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간섭이라 여겨진다면 조언을 따르지 않겠지요. 아무리 훌륭한 조언이라도 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소용도 없는 일로 서로 불편해질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나의 조언이 간섭이 아니라 진정한 조언이 되려면 며느리가 조언을 구할 때만 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한 3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나와 내 자식과의 사이가 너무 멀어지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을 바라볼 때 나와 아들의 관계라는 시선보다는 나의 가정과 아들의 가정이라는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할 수 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아들 집에 찾아가지 않거나 반찬을 해다 주지 않거나 하는 일들은 오히려 시어머니인 나의 품을 들이지 않아 내 몸도 편해지고 나의 돈도 절약하는 일이 됩니다. 결국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시어머니인 내게 서운하기만 한 일이 아니라 나에게 득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힘과 돈을 내 자신에게 쓰면서 조용히 기다리면 오히려 며느리가 어머니, 이 반찬이 너무 맛있어요. 집에 갈 때 조금만 싸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하며 나에게 다가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가진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단지 기다리는 것만으로 아들 내외가 원하는 때에 내민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지고 나의 노력에 합당한 감사를 받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시어머님들을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 많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